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초대해서 그분의 삶과 철학 또 각종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EBS 초대석. 오늘 초대한 분은요, 거리의 철학자, 또 돌직구 철학자, 인생 상담가,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 말과 글로 끝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계신 우리 시대의 아이콘, 철학자 강신주 박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논란을, 제가 무슨 논란을 불러요? 논란 많습니다. 아유, 이거 아니에요. 무슨 그걸 논란이라고. 어떤 하시네. 논란이 있는지 이따가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즘도 강연 많이 하세요? 강연을 좀 줄였어요. 그 강연을 한 7, 8년을 했더니 작년쯤에 위경련이 한번 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줄였는데 그래도 하루에 하나 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줄은 게 하루에 하나 꼴. 아, 옛날에는 평균 한 2.4개 하루? 하루에. 요즘 네. 많이 줄이셔서 그래도 하루에 한 건 꼴 예, 평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강연을 예. 하고 계시고. 네. 저희 EBS 초대석의 첫 질문은 항상 본인 스스로가 자기소개하는 겁니다. 예. 대학 갈 때나 뭐 기업 들어갈 때 자소서라고 쓰잖아요. 비슷하게 강신주 박사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소개해 보신다면. 일단은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철학자로서 제대로 좀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학자들이 되게 외국에 있는 전문적이고 어려웠던 것들을 잘 소개시켜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지냈잖아요. 우리 삶을 반성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진짜 반성해서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제 책에서, 21세기 초반, 20세기 후반부에 우리 시대의 고민, 그 다음에 제가 그거에 대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의 흔적을 좀 진솔하게 남기는 사람으로 남고 싶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예. 겉보기나 무슨 뭐 보면 철학자다가 아니라 진짜 철학의 본래 뜻대로 고민했던 사람, 그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20대 때부터죠. 뭐 제가 이제 80년대 후반 학번이니까 시대가 막 복잡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를 보면 4.19라는 걸 겪었던 사람이랑 그 80년대 후반부에 직선제 쟁취했던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에서 권력이 약하다라는 걸 봤었던 세대들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4.19 세대들이 끌고 갔고 지금은 아마 80년대 후반 학번들이 끌고 가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삶이라는 게 봤잖아요. 뭐 뭔가 부서지는 것도 봤고. 내가 노력하면 그 예. 무섭던 권력도 무너지더라. 그 경험을 인간에 대한 많은 뭐 희망, 절망 막 이런 것들이 교차됐던 시기고 그런 것들이 그때서부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죠. 정작 네. 86년, 87년 그때는 공과대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철학이 아니라. 근데 지금이랑 좀 시대가 달라서 시절이 공과대학은 본인이 원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 강권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 대주는 분이라 가기를 원하면 예. 징징거리지 말고 가고 제가 벌어서 할 수 있으면 철학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꼬맹이 때도 좀 약간 좀 특이했던 캐릭터죠. 그러니까 막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벌어서 못 가잖아. 저희 어머님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바꾸셨어요. 혼자 몰래 가서 문과를 지원을 했었는데 슉 가더니 어디 동네 아줌마 얘기를 들었나 봐요. 큰아들은 공대에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훅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니, 아들하고 상의도 없이 우리 경상도 집안이라서 별로 상의를 안 해요. 학교에 가서 그냥 이과로 바꿔놨어요. 2학년 때 갔을 때 당혹했어요. 이거 뭐지? 원래 내 반이었는데 저쪽 반으로 가라고. 예. 그래서 그냥 속상하죠. 기분 나쁜데
뭐 그때 빨리 순간적으로 드는 거죠. 뭐 어차피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애 학비 대주는 건데 대신 이제 대학 가고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철학을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원래대로 찾아간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럼 그 원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철학이 좋았어요? 철학이 아니라 인문학 쪽이고 원래 지원하고 싶었었던 데는 사회학과. 사회학과? 원래 사회학이었었어요. 제가 사회학과 졸업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철학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이제 물론 이제 80년대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학 서적을 많이 읽던 시절이라 거기서는 충족을 제가 좀 느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못 느꼈다면 뭐 사회학과 대학원을 간다던가 뭐 이랬을 텐데 그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고민하다 보니 더 깊은 인문학으로? 예, 그렇게 철학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코올리게 시절인데 예. 그때 왜 인문학, 사회학 이런 게 이렇게 마음에 들었습니까? 뭐가 본인을 그렇게 이끌었어요? 돌아보면은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과는 가난한 시절이라 꼬맹이 때 멋을 부렸던 것 같아요. 있어 보이게. 지금 보면. 지적 허영심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가까워요. 뭐, 보면 이제 뭐, 돌아가신 아버님도 있죠. 막 이렇게 힘들게 막 노동하시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런 약간의 그 거친 분위기, 지친 분위기, 약간의 술 냄새 이런 분위기에서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건 그저 문학이든 뭐든 예. 그게 조금 약간 탈출고 지적 허영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어떤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읽었죠. 그냥 닥치는 대로 읽고 뭐 심지어는 막 지적 허영이 많았던 것 같아서 백과사전 있죠. 예. 백과사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애들이랑 떠들려고 연도까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좀 별난 건데요. 아니요.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많이 알아. 그러니까 사실 참 유치한 건데 이제 그런 허영이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허영의 일과는 어렸을 때 잘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도 너무 삶을 제대로 본다면 사는 게 별게 아닐 거야.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러지 않고 어쨌든 지적인 허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었는데 삶은 그걸 계속 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예.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렸죠. 현실 토착화. 예, 그렇게 돼요.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랑 지금 그래도 시절까지 그렇게 보면 막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이러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만약 점에서요? 그랬다면 네. 어머님이 자기도 모르게 아니죠.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건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랑 싸워서 뭐예요? 맞는데. 그걸 싸워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겪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그걸 안다는 게 현실 수능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 순간에 사실은 힘이 없었으니까.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막 저항하고 그러는 게 또 질풍노도 시기의 특징이기도 한데 본인은 그렇지는 않았군요. 좀 냉정했죠. 그러니까 그 기질이 그 나중에 철학 공부하는데 한 기질일 수도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그 조그만 눈이 까불고 있네. 네가 세계를 다 할 것 같지? 뭐 이런 식으로 내려다보는 거 그런 기질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을 조금. 객관화한다? 객관한테 슬픈 거죠. 사실 열정적으로 분열이죠. 자기를 내려다보는 건 분열이니까. 예. 막 젊은 시절에 막 열정적으로 하나가 돼서 막 사는 게 난데 항상 내려다볼 수 없는 상황. 뭐 집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간혹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교 때도 그 의식이 있어서 친구들이 유학 갈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유학 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부러운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감생심이거든요. 집 경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기였냐면 사라진 걸로 보여요. 저한테는. 애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걸 쳐본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집에 가서 아버지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이러지도 않아요.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지키기 위해서는 프리즘을 이렇게 작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 책은 읽다고 하더라도 거긴 갈 이유도 없고 친구들이 사라지면 유학 가면 부러워하다기보다 어디 갔지? 사라졌네. 사라졌네. 요게 그것도 이제 하나의 제 알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태도 같아요.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서 또 사회는 극변하게 변하고 예.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그런 어떤 호기심은 계속 또 추구해 가고. 예. 그래서 공대를 졸업하긴 했습니까? 졸업은 했죠. 예. 학점이 괜찮았나요? 안 좋았죠, 당연히 좋을 수가 없고. 예. 그때 참 지금. 근데 그때 부모님은 공대 졸업하고 취직하길 바랬을 텐데. 그쵸. 암암리에 뭐 취직 같은 것도 사실은 했었죠. 뭐 살려서.
그리고 하도 이제 뭐 80년대 후반은 다 그랬지만 너무 제가 뭐 이렇게 세미나서부터 학생운동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 쪽에 좀 있으니까 그때 지도 교수님이 그때는 좋았던 시절이에요. 어떤 회사에서 원서가 3장 오면 아무리 학점이 나쁘든 뭐를 하든 쓰면은 걔를 취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면 학생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미리 한 이제 그 4학년 때쯤 이제 미리 이렇게 취업이 돼서 방학되는 거기가 있고. 몇 년쯤 직장 다니셨어요? 몇 년은 뭐 합치면 한 1년 반 정도 되는 1년 것 반. 같아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그리고 같아요. 바로 철학대학원으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조직 생활이. 그러니까 회사에 그 문고리 잡는데 정전기가 나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띠리릭 했거든요. 예. 나중에는 불꽃이 보여서 식사를 하고 돌아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장님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온몸의 조직에 대한 어떤 그 뭐예요. 이건 놀라운 그거는- 일인데요.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스파크가 막 장난 아니게 일어나요. 정말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이러면 오, 뱀장어도 아니고 전기 뱀장어도 아니고 전기가 나는 거예요. 혹시 병원에 가서 진단은 받아보셨어요? 아이고, 뭐 진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가급적 그런 어떤 긴장, 정기 상태 이런 게 없는 상태를 저는 지향하면서 살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살면 뭐 별일은 없고. 예. 편하게. 예. 가장 제 몸에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철학 공부를 시작을 하셔서 예. 박사를 장자로 하셨죠? 예, 장자로 했어요. 그 철학 가운데서도 동양 철학 예. 가운데서도 장자. 예. 자, 무엇이 본인을 또 그렇게 이끌었습니까? 장자요? 지도 교수님이 장자로 박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시절, 뭐 전체 석박사 시간으로 따지면 한 10년 가까이 될 텐데, 그 당시 제가 읽었었던 책들은 좀 달라요, 많이요. 그러니까, 논문과 관련된 시간은 전체 10년 중에 1년 반 정도예요. 석박사 포함해서. 나머지는 이제 뭐, 비트겐슈타인, 스피노자, 불경, 그러니까 이거 제가 좋아하는 책, 그러니까 정전기 안 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위주로 읽고 논문도 뭐 가급적 정전기 안 나는 걸 써야 되죠. 그때 보니까 지도 교수님이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쓴 거죠. 그렇게 뭐 어렵게 복잡하게 심오하게 생각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서양 철학보다 동양 철학들이 낫더라. 예. 동양 철학 가운데서도 이 노자 장자 그쪽 사상이 낫더라.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니요. 좀 거창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거창한 건 있죠. 예. 학부 때 철학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서양 철학책을 그 서양을 그러니까 그닥 그렇게 동경하지 않았고. 동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어쩌면 너무나 급격하게 서구화됐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은. 우리의 사실 뻐거덕거림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진행하다 보니 그 동양적 담론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되고 그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극명한 차이는 이런 거예요. 서양 철학은 굉장히 젊어요. 30대 정도면 서양 철학적이어야 돼요. 예. 50대, 60대 보면 서양 철학책 좀 유치하게 읽힐 때가 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른의 시선이에요. 어른의 시선.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의 시선. 그러니까 제자백과 시절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전쟁 다 겪고서 50, 60대에서 내려다보는 성찰가. 대학 다니는 한 30, 40대 아이가 낭만주의적으로 세계를 다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담론들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양 철학은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한 관조와 성찰이 있는 철학이고 그렇죠. 서양 철학은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에 입각한 철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양의 표어 있잖아요. 그 진인사 대천명. 네 일을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 뜻을. 근데 이게 하늘의 뜻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데 서구에서 계몽주의가 가능한 건 어떤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결과 그대로 나와요. 나와야죠. 그 계몽주의의 좌절은 항상 거기서 오잖아요. 내 계획에 따라 이 계몽의 빛에 따라 했더니 쫄딱 망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 들어와서 뭐 서양에서 해체주의 나온 게 당연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해봐도 안 되더라.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예. 이게 정치에 의한 좌절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한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니까. 근데 석박사 하시면서 그 시대에도 예. 대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혹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교수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월급쟁이들. 월급쟁이가 싫다.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뭐 대학이 다 붕괴가 돼 있죠. 예, 뭐
어떤 논문 써서 점수 얻으려고 그러고 아이들은 휴강 하더라도 논문을 쓰는 교수들이 그 선생이 아니죠. 근데 그거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유명해지니까 전임 자리를 몇 대학에서 요구를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안 한다고 그래요. 저는. 안 한다. 감당할 수 있겠냐 나를.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권력자를 비판을 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감당도 못 하는데 날 뽑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너무 그러니까 반면교사죠. 제가 분명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걸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강신주는 단순해요. 저건 나쁜 짓이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해요. 그렇게 이제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월급쟁이 그리고 특히나 어떤 틀에 갇히는 것 자체를 본인이 못 견뎌하시는군요. 그 정전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좋은 품성이죠. 저자로서는. 그리고 사유하고 뭐 이러는 독립성을 갖고 사유하는 사람으로는 좋은 덕성인 것 같아요.